예, 앞서 오프닝 멘트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을 둘러싸고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 수장이 또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에 굉장히 논란이 거세게 확산하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요, 항소 포기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한 언론에 밝혔습니다. 자, 과거에 있었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대통령에 대한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이런 분명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 또는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유죄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자, 최선 평론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계적인 항소 얘기를 했고 정성호 장관이 화답을 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사건의 논란이 결국은 국민의힘은 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들죠. 그 현행 사법 체계상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첫 번째가 위헌 판결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법조항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른바 면소죠. 예. 세 번째가 바로 검찰의 공소 취소 내지는 공소 중지입니다. 네 번째가 피의자 사망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세 번째가 해당됐잖아요. 우리 형사사법체계상 딱 네 종류가 있는데 세 번째가 현실화됐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검찰의 구형보다 물론 그 재판부가 그 형량을 내는 게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일부 피의자에 의해서는 국고가 환수해야 될 환수 금액을 400억밖에 못 받고 나머지 전부 피의자가 갖고 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이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합리적인 지적대로 세 번째 검찰의 항소 중지 취소가 바로 이걸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 거기다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이른바 그 면소 조항 지금 배임죄 폐지 또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축으로.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과 야당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김유희 때문에 하나씩 볼게요. 오늘 검찰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낮에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합의해서 내 뜻대로 내가 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사의를 표명했던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나는 대검과 의견이 달랐다. 하지만 대검의 뜻을 존중해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나는 그만두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했고요. 자, 대장동 사건의 공소유지 담당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 언론에다가 나 아는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돼야 되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수사팀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검에서까지 나서서 이 부분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찰 안에서 이 항소를 하지 않게 한 부분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이 명백해져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그 공소를 유지하는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 어떤 근거로 지금 장차관, 특히 정성호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확실할 수 있는 건가요? 확실할 수 있다면 그 확실한 근거를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법무부 장관께서 정성호 장관께서 나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법무부에서 누군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이 장관의 의견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차관의 의견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또 밝히라고 또 하실 테니 예.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정성호 장관은 본인이 한 말과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은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성호 장관은 실제 아는 바가 없고 이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특정 사건에 대해서 내 간섭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과거에 국회에서의 발언도 아까 잠시 보셨죠? 김기용 대변인, 국민의힘 주장 이따가 다뤄보겠습니다만, 자, 이 대장동 사건이 엄청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의 결과에,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받게 될 재판의 그 결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법무부와 얼만큼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아니 대장동 관련해서 그 설계를 누가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경기도 도지사 그리고 성남시장 때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내가 설계했다. 그리고 결재 승인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일당 이번에 1심에서 8년형까지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동규 본부장은 중간관리자다. 그리고 이건 누가 했느냐? 성남시의 수뇌부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했던 말 대장동은 내가 다 설계했다. 이 워딩과 그리고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을 했을 때 이 관련돼서 성남시의 수뇌부가 이거 관련해서 했다고 하면 공통분모 그리고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이라면 이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관여를 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왜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8천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가져갔습니다.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름이 만배인데 본인이 7억을 투자했는데 7천억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1000배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쪽에서 이거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김만배 일당은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놈들이죠. 그럼 검찰이 항소를 해서 더 나쁜 놈이라고 하면 더 세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놈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 사람 관련해서 형벌을 좀 적게 내준다? 이게 보통의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수혜자가 과연 누구일까를 보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혐의는 예를 들어서 배임죄도 없애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도 행위라는 부분을 삭제해가지고 유죄 판단의 근거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대통령을 생각했던 어떤 행위 아닌가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1심에서 뭐 징역 8년까지 나온 피고인이지만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나쁜 사람으로 또는 하겠습니다. 피고인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성친 부의장. 지금 보면 검찰 내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자,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에 대한 법무부 장관, 대검 수뇌부 다 사퇴하라. 초임 검사가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검사단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하라. 장관을 잘못 보좌한 책임으로 이진수 법무차관 등도 사퇴하라. 이런 문자를 지도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자, 물론 민주당에서 이따가 하겠습니다만 다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럴 때만 지금 발끈하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검찰은 항상 침묵했죠. 지난 3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구속 취소가 인용되었을 때 왜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한 거에 대한 날로 하느냐 일로 하느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었죠?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을 때 왜 검찰 내부에서는 가만히 있었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영부인 이렇게 됐을 때는 침묵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갑자기 의견을 내면서 본인들과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이 개입을 했네 마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설계를 했네 마네 이런 의혹
들을 자꾸 뭐 음모론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장관이나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분들이 얘기했던 거는 검찰의 기계적 항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아마도 그 법무부 장관의 의견,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는 것은 법무부에서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내놓았던 지침, 기계적 항소 좀 그만해라. 왜냐하면 2024년 사법연감 기준으로 봤을 때 검찰만이 항소했을 때 그것이 파기될 확률은 22%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이 항소했을 때는 41%에 달하는데 예.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검찰은 늘 본인들이 내가 늘 옳다, 늘 옳기 때문에 내가 구형한 것보다 작게 나오면 기계적 항소.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바로잡자는 법무부의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좀 들었다라는 쪽으로 법무부의 의견을 들었다. 전 그런 걸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너무 과하게 할 필요 없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가 보여서 그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형량을 솜방망이 처벌했다. 이 발언은 지금 1심 재판부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1심 재판부는 나름의 판단을 갖고 판결을 내린 건데 저는 그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방어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만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저는 그래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검에서는 어쨌든 배임 혐의의 유죄 선고가 있었고 또 구형보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엔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굳이 항소의 실익이 없어서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피고인에 대한 징역 볼까요? 검찰 구형량 12년. 하지만 1심 선고는 8년 나온 것도 있고요. 징역 7년 선고했는데 4년 나온 것도 있고요. 유동규 7년에 8년. 이건 더 나온 것도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추징금입니다. 검찰이 추징금을 6천억을 했는데 추징금을 428억밖에 선고가 안 났고 또 정민용 변호사의 경우에도 추징금이 37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막대한 5천억 가까운 추징금을 검찰이 더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을 영영 찾아올 수 없는 것 아니냐. 성남시에서 시민들이 낸 그 세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들이 결국 형을 다 살고 나오면 이 돈을 다 챙기는 것 아니냐라는 그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